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날씨는 굉장히 좋고요.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밖을 다녀보니 오히려 코로나 전과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. 그만큼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이 국민들의 조금 그 불안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.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분들은 건강 유의하시면서 추석 연휴 잘 준비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아시겠지만 신풍제약이 MSCI 편입되면서 예상외로 이 구간대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을 메이크업하면서 정말 세게 많이 갔습니다. 그런 이후에 이제 피라맥스 관련해가지고 물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좀 견인하고 또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면서 더욱더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좀 받쳐줬죠. 보지만 뭐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저는 사실은 조금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. 조금 수익 보고 이 정도 구간에서 저는 매도를 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있는 주식 다 팔아서 몰빵할 뻔했습니다. 정말 아쉽네요. 아쉽지만 뭐 제가 뭐 그 정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시장에서 한 3일 동안 저도 좀 손실을 꽤 봤고요. 아무래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신용으로 좀 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반대매매 전에 제가 직접 물량 처분하고 조금은 좀 손실을 확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막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. 뭐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언젠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시장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대선 전후로 해서 또 요동치고 변동성 강한 시장이 뭐 전개가 되겠지만 이 추석 연휴만 지나도 한시는 좀 덜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포트대로 잘 좀 운영을 한다면 실적이 좀 실적이라고 하면 좀 뭐하네요. 제 그 수익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, 다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담이 좀 길었고요. 어찌됐건 현재 이런 상황에 차트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선 중요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얘가 빠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자사주 처분이죠. 뭐 모든 HTS에서 뭐 기업 정보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전 주로 여기서 공시 좀 보는데요. 뭐 다트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9월 22일 날 떴습니다. 유재만 대표이사님께서 공시한 부분이고,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 처분 내용 딱 보면 수량이 많죠. 지금 몇만 주인가요? 128만 주고요. 그죠? 128만 9,550주. 그리고 처분 총액이 2,153억 5,485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2,154억 정도로 어림잡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. 이게 제가 보니까요. 이 신풍제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4분의 1 정도 수량이 이렇게 한꺼번에 좀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풍제약에서는 이 내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원래 9월 21일 날 신풍제약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매일경제TV에서 유재만 대표이사님께서 인터뷰를 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9월 28일로 오전 10시 반에 매일경제TV에서 라이브로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요거를 좀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매일경제TV입니다.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알게 됐어요. 저는 신풍제약 지금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. 사실 그냥 이렇게 좀 보면서 와 대단하다, 많이 빠지네, 어디까지 빠질까 뭐 이렇게 분석하는 정도 수준이지 아주 큰 지대한 관심은 없습니다만,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인터뷰 내용에서 뭐 나온다라는 거를 찾아보니까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좀 예상 질문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, 소개를 해드리면 뭐 코로나 치료제로서 어디까지 왔는가, 피라맥스, 그리고 국내 해외 임상 결과 발표는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,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의 임상, 그리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질문하지 않겠느냐 좀 예상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마 자사주 매각한 후에 그 용도를 어디로 좀 쓰려고 하는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마 꼭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? 이렇게까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뭘 할 것이냐, 신풍제약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을 아마 좀 해소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업로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. 라이브에서 못 들으신 분들은 매일경제TV 후에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차트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보면
굉장히 좀 아름다운 상승 후에 조정, 그리고 지지라인 다져주고 다시,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양봉 뽑아주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화려했죠. 우선은 그런 이후에 얘가 지금 5일 연속 빠졌는데,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빠진 후에 변동성 크게 움직일 텐데 이렇게 좀 치고 올리면 그때 일부는 반드시 좀 그 비중을 조금은 줄이셨으면 좋겠다, 막연히 그냥 들고 있으셔서 이때 같은 이런 강한 하락 후에 이렇게 또 메이크업하는 상승이 나올지 미지수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가 영상으로 좀 만들었었고요. 어찌됐건 모르겠습니다.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절하기가 어려워요. 애지간히 사실은 뭐 미수 써가지고 진짜 못 막으면 그냥 계좌 깡통되는 것이 아니면 이게 신용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, 아니면 조금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손절하기가 어렵습니다. 저도 충분히 많이 겪었던 일이고요. 그래서 이때의 기회가 있었으나 아마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, 22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, 금요일날 우리 신풍제약뿐만 아니라요, 다른 종목들 다 뒤통수 맞았습니다. 다른 종목들, 이슈 없는 종목들은 다 뒤통수 맞아가지고 거래가 뭐 사실은 뭐 금요일날에 거래소 0.27%, 코스닥 0.16%밖에 상승을 안 했고요. 나스닥하고 다우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반등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금요일날은 좀 상승해주겠지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풍제약에도 뭐 역시 적용이 좀 되는 것 같고, 강하게 상승했던 뭐 KPM 테크라든지 뭐 텔콘 RF라든지 이런 애들도 아주 그냥 쫙쫙 밀려버리는 그런 정말 뭐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. 어찌됐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 지지 라인을 좀 지켜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요 라인, 뭐 라인이니 뭐니 얘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계속 살펴보시잖아요. 그러면 긴 장대나 혹은 긴 음봉이나 이런 양봉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 그 캔들의 상단 하단, 몸통의 상단 하단이 되게 중요한 지지나 저항이 되고요. 아울러서 차트상으로 이렇게 좀 버텨주면서 어떤 가격대를 소위 말하는 뭐 지지해주면서, 뭐 아니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요런 게 지속이 되면 방향성이 상승이나 혹은 하락으로 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 보통은 상승으로 좀 움직이죠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이평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평선을 지키지 못하고 밀렸고, 지금 그 밀린 거는 요 캔들의 상단이란 말이죠. 그래서 또 이 캔들의 상단은 여기 이 하방으로 압력이 강하게 가해졌던 여기 캔들의 몸통하고 딱 맞아요. 그죠 여러분? 이렇게. 그래서 얘가 만일에 여기를 깬다, 그러면 62평선까지 열려 있습니다. 이렇게. 그죠? 근데 신풍제약 특성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 신풍제약이나 이런 애들이 세게 갔어요. 왜냐면 수급이, 돈이 어디 갈 데를 잃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,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알고 있는 종목들을 쏠리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갔었는데 금요일날 끝나고 미국 시장 열렸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토요일날 새벽에 다우지수가 1.34% 상승, 그리고 나스닥이 2.26% 상승했습니다. 간만에 조금은 뭐 시원하다고 표현할까요? 시원섭섭하다고 표현할까요? 어느 정도 양봉이 좀 나와줬거든요. 만스탁 지켜줬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물론 추석 연휴가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 이틀 동안만 시장이 열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,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월요일날 반등 나오지 않겠습니까? 우리 시장. 이거 코스피 이렇게까지 밀려놓고서 지금 세게 좀 올려가지고, 사실은 저 기대했던 건요, 여러분 요 정도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. 이렇게. 근데 웬걸 이게 음봉 또 맞아버리면서 이렇게 끝났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밀리는 것보다는 월요일 시장은 토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괜찮게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주말간의 이슈가 없다면 월요일날 나스닥 100 선물지수 딱 보고 오전 9시 전에 미국 시장이 괜찮다, 선물지수 괜찮다라고 하면 아마도 양봉 뽑으면서 반등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, 코스피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, 그렇게 좀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아마도 이 5위평선까지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최소 신호가 좀 나올 것이다. 그렇게 되면 신풍제약에는 호재일까요? 악재일까요? 저는 우선은 그렇게 되면 좋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
좋지는 않다. 왜냐면 시장이 조금 빠지면 오히려 수급이 몰렸었던 좀 그런 움직임도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.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, 오히려 오전 10시 반에 인터뷰에서 좋은 내용 나오면 수급이 신풍으로 싹 쏠리면서 우리 시장 괜찮은 데다가 월요일 날이고 하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좀 갈 수 있는데, 시장이 전부 다 괜찮아 버리면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좀 둔화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조금은 더 어쨌든 뭐 포지티브한 뭐보다는 네거티브한 어떤 향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, 그래도 인터뷰도 좀 준비가 돼 있고, 매동을 봤을 때 지금 뭐 개인들이 털어줬고 했잖아요. 22일 날 이렇게 왕창 개인들 받고 다 매도한 이후에 금액으로 봐도요, 지금 기관과 외인이 또 사들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와, 이거 정말 매동 좋다. 정말 매동 좋다 생각이 되고, 또 기관도 또 들어왔고 외인이 그냥 연일 그냥 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하죠, 신풍제약. 그래서 매동이 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유재만 그 대표이사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, 주가에 대한 부분들. 그런 인터뷰들이 좀 괜찮게 나오면 이 지지 라인을 좀 깨지 않고 저는 얘가 반등할 수 있는 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다라면 그 밀림의 마지노선은 62평선이 될 것이다. 62평선이 깨지지 않고 아마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나올 것이니, 이 신풍제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라든지 향후 상승 가능성에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보다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래도 움직임에서 좀 파악을 좀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고, 그리고 이 62평선까지 만약에 밀리면 이때는 정말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,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뭐 자사주 매각이라는 거, 시비 발행이라는 거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딱 떠오르는 악재가 자사주 배정하고 자사주 매각하고 시비 발행하고 뭐 그런 것들 생각밖에는 지금 안 나네요. 요즘에 아주 그런 종목들 제가 잘 들어가질 않아가지고, 어쨌든 뭐는 배정 유증도 있겠네요, 여러분. 그죠? 유상증자 깜빡했네. 뭐가 있는데 이 유증이라든지 자사주 그 매각이라든지 시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악재인데, 물론 유증에서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괜찮죠. 근데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악재인데, 얘가 어쨌든 악재를 하나를 맞고서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나오고 뭔가 거기서 좀 정말 잘 대응을 좀 해주시고,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이사님이 잘 대응해 준 다음에 여전히 내일 월요일에 수급도 괜찮다면 이거 한번 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수급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. 이제 그랬을 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10월달은 뭐 어닝 시즌입니다.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신풍지하게 보여준 어떤 그 퍼포먼스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비중을 좀 상승 나올 때 줄여 주시는 게 낫고, 깜짝 기술적 반등은 62평선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. 만약에 이게 그냥 날아가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냥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 지켜보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돼요.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진짜 찐 카드 들고 잘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종목들이 터지면 걔들이 가면 갔지, 지금 어떤 수급만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, 그죠?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, 조금은 더 안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종목들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,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리스크 방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찌됐건 뭐 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오늘 특별한 뭐 악재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. 워낙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, 뭐 북한의 트럼프 대선에 뭐 기타 등등 정말 피곤한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셨고, 신풍지역도 5일 빠졌으니까 뭐 62평선까지 밀리지 않더라도 좀 깜짝 반등 나와주면서 좀 숨통 좀 트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, 내일 시장 한번 즐겁게 양봉으로 한번 신풍지역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지 지켜보신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주말 건강 유의하시고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